이어서 사고 현장에 계셨던 한 분을 저희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 인파 속에 끼어 있다가 나오신 분인데요.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탈출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디 있다가 빠져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10시가 조금 넘어서 사고 발생 지역인 골목이 T자형으로 되어 있고 네. 거기 내리막길 진입 전인 왼쪽 골목에 있었습니다. 약간 꺾인 곳에. 네, 꺾인 곳에 있었고 네네네. 술집이 모여있는 거리를 구경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제 뒤에도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미 뭐 그 골목부터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로 꽉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려져서요. 그 당시 좀 느끼신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팔도 못 빼고 꼼짝없이 그냥 몸통을 감싼 채로 친구랑 2명이서 갔는데 친구랑도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시끄럽고 어느 순간 제 뒤에도 사람이 수십 명이 깔리면서 앞으로 뒤로 몇 미터 가량이 사람들로 꽉꽉 차 있다 보니까 앞에서 무슨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뒤에서 무슨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갇혀 있었고 어느 순간 앞뒤로 사람들이 밀기 시작하면서 몸이 휘청거리면서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넘어지면 정말 큰 사고가 났겠다 싶었어요. 그런 느낌이 왔었군요. 네. 자, 그 안에 한 시간 어느 정도 갇혀 있었던 겁니까?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갇혀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저는 정말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게 30분은 인파 속에 갇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당시 현장 영상이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요. 밀어 외치는 모습도 들리고, 또 뒤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도 들리는데 현장에서도 좀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때 당시 현장에서는 뭐 밀어 뒤로 이런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양옆 부르는 술집이 있었고 거기서는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였고 술집 1, 2층 사람들은 엄청 축제 분위기였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주변 사람들 소리도 잘 안 들리는 상황이에요. 네네. 옆에 있는 친구분하고도 소통이 안 되셨다 그랬으니까요. 네. 자, 그럼 앞에서는 좀 이제 밀지 말라고 하는데 뒤에서 좀 이렇게 무작정 밀어대는 상황이었습니까? 어땠나요? 이게 무작정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에서 밀니까 그게 뭔가 밀지 말라는 신호였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편에서도 밀고 그거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저는 그 인파의 중심부에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밀림이 너무 심했고 거의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떠다니는 기분. 그러면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쩌다 이렇게 좀 뒤엉키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누군가는 앞으로 가기 위해 누군가는 뒤쪽으로 가기 위해 그렇게 이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렸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었고 또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고 힘주다가 서로 밀고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 뒤쪽으로는 계속 이 상황도 모르고 그냥 인지도 못한 채로 다른 새로운 인원들이 또 들어오고 되었기 때문에 갇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에 충돌하는 상황. 자, 이후에 좀 어떻게 빠져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그 골목의 그 가쪽에서 갇혀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가에 펜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상가 입구 쪽에 펜스도 있고 그 상가 다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쪽은 조금 들어가 있는 형태여서 틈이 생기자마자 그때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네네.
자, 혹시 이전에도 이 헬로윈데이 전후에서 이태원 방문 경험은 있으신가요? 저는 2019년도에 예. 할로윈 파티를 갔고 당시에도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도 정말 사람은 많았는데 이 정도로 많진 않았고요. 이미 이태원역에 올라갈 때부터 그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개찰구까지 갈 때부터 인파가 몰려서 겨우겨우 올라갈 수 있어서 거의 한 15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도 사람들이 끊임이 없어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네, 코로나 전에도 가셨는데 상황이 많이 달랐다. 자, 그 뒤로 이제 의식을 잃은 분들이 많이 실려 나오고 거리에서 응급처치하는 모습도 보셨을 텐데. 네. 자, 그 목격하신 바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은 그 인파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난 상태였어요. 한 30분 정도가 지난 상태였고 전혀 어떠한 사고에 대한 인지도 없었고 거리 자체도 그냥 축제 분위기였는데 11시쯤에 제가 있던 골목에 시민들이 여성 1분, 남성 2분 정도 팔다리를 직접 들고 이렇게 비키라고 소리를 치면서 큰 길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려 가시는 분들이 뭐 옷과 신발도 제대로 걸쳐지지 않은 상태였고 의식을 잃은 모습이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를 그제서야 느끼고 그 거리도 이제 그제서야 좀 어수선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큰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을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셨는데 좀 마음의 진정이 빨리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 계셨던 김연경 씨로부터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할로윈데이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 이거 뭐 매년 반복되던 풍경이긴 합니다. 좁고 경사진 골목 구조도 뭐 계속 수십 년 있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유독 이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진 것인지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함께 이제 인터뷰를 쭉 들었는데 지금 뭐 국가적 애도 기간이 시작됐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지만 어느 국민 한 분 안녕하지 못한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 잃고 가족 잃은 이 하루아침의 사고 원인과 대책까지를 또 차분하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장님 전문가신데 먼저 이 참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저도 새벽에 전화 받고 이렇게 상황 봤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이런 맥락을 보면 정말 후진국 사고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걱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걱정이다. 지금 김 대표님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부상자 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 중대본이 이제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154명으로 집계를 했는데요.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이렇게 해서 총 303명입니다. 근데 이제 중상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36명이었는데 3명이 줄었고요. 사망자는 153명에서 154명으로 한 명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자 중에 2명은 경상자가 되고 1명은 사망자가 됐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그 외 뭐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태국, 카자흐스탄 등등 각 1명씩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한 10여 개국에 지금 걸쳐서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중상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자가 늘지 않기를 참 정말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자, 이 회장님, 현재 사망자 수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154명. 네. 이 마지막 사망자는 중상자였다가 결국은 사망하신 분.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이제 타 방송에서 어떤 그 의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좀 이상이 있었을 때도 심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폐소생술하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외부 힘에 의해서 그 심정지가 돼서 이렇게
심폐소생을 하면은 회복될 확률이 평상시보다 훨씬 낮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상자들도 네. 회복될 확률이 보통의 상황보다 더 낮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중상자가 사망자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불안한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한 40m 정도 되는 골목 가운데 공간으로 보니까 이제 보도에서 분석한 것은 한 5.5평 원룸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에 300명 정도가 뒤엉켰다. 여기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공간으로 치면 비유를 한 것이지만 원룸 하나 공간에 300명 넘게 들어갔다. 그럼 그 압박 정도를 우리가 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제 4.5평 하는데 여기 실제가 이제 3.2고 뭐 40m 정도 네네네. 되는 경우도 네. 있고 하면 이제 좀 크지만 이제 뭐 이런 네. 박수가 있었는데 압박 정도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압력에서 이제 죽는다고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압력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기준을 평균을 50kg 보자면 예. 100명만 있으면은 5톤이 작용하는 겁니다. 네네. 밀리면은.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5톤이 밀었다고 하면은 우리 체중의 3배까지를 밀 수가 있어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계산해 보니까는 18톤을 밀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밀었다고 가정했을 예. 경우에 그러나 밀지 않았더라도 한 5톤 정도가 되거든요. 네. 50g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밀집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연결돼서 링크가 된 그런 상황이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거의 붙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금방 이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중간에서는 내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은 정말 다행히 첫눈으로 살아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개인 활동을 전혀 못하는 개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 무너듯이 계속 쌓이거든요. 또 중간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압착이 돼서 이런 네. 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네. 충분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서 있는 채로 질식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압사라는 게 우리가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네네.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은 컸다 작았다 하는데 이 컸다 작았다 하는 것까지는 못하게 압착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압축돼 버린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압축 딱 돼 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심정지죠. 네네. 그래서 이제 4분 동안 회복이 안 되면 이제 내가 손상이 이제 네네. 회복되지 않도록 그냥 계속 파손이 되고 있다는 예. 얘기죠. 지금 말씀 들으니까 사실 이게 위에서 누르느냐 옆에서 누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의 압력이 그만큼 커서 그렇죠. 심장이 멎을 정도가 되면 사람은 제식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론이군요. 자, 지금 현장에 계셨던 분들 증언을 들어보면요. 이 당시 음악 소리가 워낙 커서 사이렌 소리라든가 뭐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헬로윈이라 보니까 경찰복이나 이제 소방관 복장을 보고도 저게 연출한 이벤트 이상인가 보다 뭐 이랬던 또 뒤늦게 사고를 알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면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원래 이런 행사나 축제 때 그런 그 퍼포먼스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못하게 돼 있군요.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퍼포먼스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지식이나 이런 것이 낮았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금방 여기 그 인턴분이 이야기한 대로 보면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1m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즐기러 왔기 때문에 네. 전체가 어떤 리더에 의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즐기고 소음하고 노래 부르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네. 똑같은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똑같은 행동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공간에 끼어 있을 때만이 하고 기나 이런 것들 아무도 들리지 않는 이런 네. 상황이죠. 이해가 됩니다. 아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2층의 바에서는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음은 시끄럽고. 자, 이 안전관리 계획 매뉴얼이라는 걸 보면 군중 심리 관리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지금 거기는 굉장히 최고의 하여튼 즐거움이 최고로 승화돼서 하여튼 흥분된 상태거든요. 네. 어찌 보면 정말 슬픔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어떤 국루 심리에 의해서 나쁜 길로도 뭐 가고 여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로 뭐 밀고 당기고 이랬잖아요. 네네. 어떤 줄다리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밀면서. 그러나 이런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이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군중 심리에 일어난 것이죠. 네. 자, 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에는 법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네. 아무리 이 주체가 없는 그렇죠. 모임이라 하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행사라면 그럼 이게 뭐 지역
뭐 저 행정관리 부서가 책임을 지고 좀 안전 대책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세워야 되죠. 네. 물론 법적으로 뭐 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부처가 해야 한다는 걸 떠나서 네. 정말 행정부처나 자치나 경찰청 뭐 소방대들은 네, 어떤 네. 법적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네, 법이 네. 이끌었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초반에 어떤 후진국의 사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후진국형 참사 사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유사한 사고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긴 했는데 지금 이게 가장 큽니다. 지금 네. 1959년도에 부산이었던가요? 거기 시설 운동장에서 이렇게 관중들에 의해서 문이 파손돼서 문이 사람을 누르고 그 문 누르는 데 의해서 네. 사람 지나가서 압사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 보면은 뭐 60몇 명인가 됩니다. 그러나 네. 지금은 대형 큰 사고인데요. 그 이후도 이제 크고 작은 어떤 사망 압사 사고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대책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함께 앉아 계셨는데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이제 남은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의 SNS를 제가 굉장히 참조하고 있어요. 예. 분석적으로 이제 모든 팩트를 체크하고 계셔서 지금 일단 매년 인파가 몰리던 곳이고 그러한 시기고 그리고 매년 있었던 그 골목이고 근데 유독 이번에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이유를 꼽으셨어요.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인재다. 인재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거는 용산구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난해 할로윈에서 사흘간 20만 명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6, 7만 명 정도 모인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미 올해 용산구와 경찰에서는 올해는 하루에 10만 명씩 사흘간 30만 명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더 많아질 거다. 예,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대책을 안 세웁니다. 대책을 안 세웠던 게 뭐 이제 행안부 장관도 얘기를 하고 예년 수준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용산경찰서에서 200명을 지금 경찰을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투입한 인원은 137명이고 네. 이 중에 상당수가 마약 단속, 네네. 사복 경찰 이런 거라서 실제 이런 인력이 많이 이렇게 인파가 왔을 때 이거를 통제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안 되지 뭐 알 수 없지만은 그보다 적다. 예년보다 훨씬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9월 달에 부산에서 BTS 콘서트 열렸거든요. 네네. 5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때 경찰이 1,300명이 왔고요. 2,700명이 현장 요원으로 추가가 돼서 안내를 했어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더 많이 왔었어야죠. 그리고 사고 2주 전에 이 용산구가 후원을 하고 거기 상가 번영회 같은 데서 이제 주최를 한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15일, 16일에 열렸어요. 네네. 이때 용산구청에서 안전요원을 1,078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최를 하는 게 용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가 훨씬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굉장히 무책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축제가 발생을 하면은 통행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이 정도 인파가 오면은 이걸 일방 통행 길로 만들어 보여요. 그래서 네, 동선을 이제 지자체나 경찰이 짭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들어오게 해서 이쪽으로만 출구로 나가게 하고 한쪽으로만 돌게 한다. 그 흐름이 생기겠죠. 그러면 흐름이 이제 쭉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은 맨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엉키지 않게. 근데 그 골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올라가는 사람 아래에서 내려오는 사람 처음에 한 8시 때 9시 때에는 이렇게 우측 통행을 해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갔어요. 네네네네. 한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보여요. 그 시간대를 보면은.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한쪽에서 이제 도저히 뒤에서 이제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완전히 엉켜버리는 상황이 이제 나와버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모르는 골목도 아니고 저도 많이 다니던 골목인데 그래 흐름을 만들면 달랐을 것을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듭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또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차도를
지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5일 16일에 열리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아예 차도를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10만 명, 뭐 그때는 10만 명까지 안 왔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사람들이 가면서 네. 이 네. 골목골목의 인파의 압력이 덜 된 거예요. 분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차도를 안 막았습니다. 용산구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는 네네. 이유로 안 막았는데 더 골목으로 들어갔겠군요. 옛날엔 막았거든요. 옛날엔 막았어요. 이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 막았다고 합니다. 네네. 저도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역 무정차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10월 6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여의도 불꽃 축제를 했잖아요. 여의도 무정차 했습니다. 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인파하고 이게 엉킬 수가 있는데 이 사고가 난 데가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이에요. 그렇죠. 나오는 데만 20분 30분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근데 이 인파가 나오니까 이게 그 골목으로 압력이 다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정차만 했어도 훨씬 더 바깥에서 좀 오니까 훨씬 더 인력이 좀 분산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됐다라고 네. 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금요일 밤에 이미 사고 신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날도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대책을 세웠어요. 이제 토요일 날에는. 근데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자, 지금 이제 해당 지자체의 책임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잘 아는 행정부처인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렸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 경찰 소방 인력을 충분히 배치했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좀 팩트 체크가 됩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신 게 이거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면피성 발언인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경찰국도 신설이 돼서 경찰도 통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지자체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해 지역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 얘기하고 용산구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최한 게 아니니까 이걸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죄송한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매년 여기에서 이렇게 5만 명 10만 명씩 오면은 주최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해야죠. 이런 거를 안 하고 지금 사고가 나니까 마치 이게 뭐 불가피한 천재지변 같은 그런 류의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연결해서 지금 이 용산구에서 30일 저녁 5시에 저녁 5시입니다. 기자들에게 구청장 입장문을 메일로 보냈다 하는데 입장 발표 시점과 내용이 좀 논란이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조금 늦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책임을 질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같은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새벽 한 2시 정도에 자기 홍보글을 SNS에 올렸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예약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이미 사고가 막 나고 있는데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주의하고 뭔가 책임지는 모습들을 이제 용산구가 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제 애도 기간입니다. 근데 애도가 지나고 장례 수습하고 그럼 부상자 이제 쾌유를 바라면서 남은 것이 이제 원인 규명. 원인 규명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재발 방지책을 내기 위한 걸 텐데, 자, 그렇다면은 이게 경찰은 또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린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경찰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보면은 누군가 밀어라 이런 사람들이 거고.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필적 고의로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물론 이제 도화선에 불을 당겼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리의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2001년에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2001년에 이제 효고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혼잡 경비에 36명의 경찰만 투입된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한 6만 명, 5만 5천 명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5만 6,800만 엔 그러니까 56억 원의 배상을 받아내고요. 그리고 경찰관도 기소가 돼가지고 경찰 1명, 시 직원 3명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일본 사례긴 하지만은 실제 이렇게 관리 책임을 못한 경찰과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어서 이거는 아무래도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민사 소송으로 뭐 형사까지는 모르겠고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인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니까요. 또 솔직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지금 장례 등 수습과 애도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오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